거기 내용 정리되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할 때 나타나는 그 자체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은 것 자체는 순열이고요. 그 순열이 몇 가지가 생깁니까? 순열의 개수를 npr이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npr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의 수를 곱하는 그런 경우의 수로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이게 다른 말로 계승이라 그래요. 계승이라고 하는데 계승에 관계되는 이제 공식이 몇 개가 있다. 거기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타납니다. 그거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 보세요. npr이라고 하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간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개? r개를 곱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npn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n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 n개 중에 n개잖아, 그지? 그럼 다 선택한다는 거지, 그지? 몽땅 다 선택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뭐 10개가 있었으면 10개를 다 내가 한 줄로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곱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게 돼 있니? 상상을 해봐. 내가 만약에 n개를 쭉 나가면 마지막에는 몇 개 남아? 하나 남잖아. 그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나가겠지.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엔 뭐? 1.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n. 자, 느낌표. 읽을 때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줘.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계승이라 그래. 계승. 이걸 하다 이제 계승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읽을 때 n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 그리고 이 그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0 팩토리얼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필요에 의해서 요거는 약속을 해준 건데 이거는 그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0p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0 팩토리얼은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한 가지 방법. 그래서 1로 약속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np0이라고 하는 것도 자 주어진 게 n개가 있어요. 0개를 뽑아요. 0개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뽑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뽑지 않겠다. 그 한 가지 방법. 요것도 1로 약속을 합니다. 요거는 또 따지고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픈데 요거 그냥 필요에 의해서 약속된 것. 이 약속입니다. 예, 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n 팩토리얼. 자, 요게 무엇이다? 0팩은 무엇이다? np0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이다? 이거 1입니다.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npn을 다룰 때 모순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보통 어떨 경우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할 때 이 팩토리얼 개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5명의 친구의 집을 순서대로 방문하고 돌아온다. 그때 어떤 친구네 집에 먼저 가고 누구네 집에 나중에 갈 것인가. 그걸 정해보자 이거죠. 그럼 5명의 친구가 이제 A, B, C, D예요.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겁니다. 나열해보자. 전체를 몽땅 다. 이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요? 이때 5명의 친구를 이름을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 줄로 배열해본다. 5 팩토리얼. 그럼 5, 4, 3, 2, 1까지 곱이 된다. 이게 총 120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납니다. 즉 5명의 친구네 집을 쭉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야. 이때 방문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120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팩토리얼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계된 2-1번 문제, 그놈을 한번 뭐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1번.
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n의 값을 구해라. 첫 번째 문제. NP2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110이다. 이때 n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봐봐. 야, NP2가 뭐야?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두 개를 뽑아가지고 한 줄로 배열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만들어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이게 n가지. 그 다음에는 몇 가지? n 빼기 한 가지. 그랬더니 그게 110이다. 그렇다면은 n 곱하기 n 빼기 1이야. 이게 np인데 이것이 110이 나온다. 이어지는 두 수를 곱해가지고 110이 나왔다. 누구? 11 곱하기 10이겠지. 그지? 그러면 너가 너고 너가 너면 되겠네. 딴 n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두 번째 문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NP2하고 NP3이 같답니다. 3은 NP2가 같대. 이런 문제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어가면서 3개를 연거푸 곱한 게 NP3이요. 요거는 2개를 곱한 게 NP2인데, 짠짠짠 지우고 얘가 뭐식이에요? 지워버린 다음에, 그죠? 얘가 1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n이 바로 얼마가 나와요? n은 자연수죠. 그죠? n은 자연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n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나한테 주어진 게 2개밖에 없어. 그런데 그 중에 3개를 뽑으래.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는 어때? 항상 크거나 같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놈들은 절대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거든. 요거 0 아니거든. 그럼 0이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약분이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약분을 합니다. 슉슉 지워집니다. 따라서 n 빼기 2가 1 되니까 n이 얼마니? 그럼 n이 3이다.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n 더하기 2, p3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는 10 곱하기 np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그래요. n 더하기 2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 기호의 뜻은 n 더하기 2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씩 줄여갑니다. 하나씩 줄여서 몇 번을 곱한다? 3번을 또르륵 곱해줘라. 이것은 10 곱하기 자 n부터 시작해가지고 2개니까 n 빼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역시 n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n 더하기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약분 되는 거는 자연수잖아요. 0 아니잖아요. 약분 가능해. 이제 지우고 나서 요걸 갖다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요거 2차 방정식으로 그냥 풀면 끝나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는 10n 빼기 10이다. 넘어가면 n제곱, 그 다음 넘어갔죠? 7n. 자, 넘어갑니다. 더하기 12는 0. 곱해서 12가 나오고 더해서 7 나오는 두 수 누구? 3하고 4죠. 그죠? 그래서 n은 4 또는 3. 이 두 개가 답이 된다. 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오네. 답 두 개 맞아요. 4, 3.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NPR이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 우리가 좀 다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자, 밑에 있는 2-2번은 눈으로 풉니다. 아, 이거 문제 못 풀면 닭이죠. 생각해보세요. 7명의 릴레이 선수 중에서 제1주자, 2주자, 3주자를 선택을 할 겁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 1주자 몇 가지 방법? 7개. 그 다음은 6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럼 결국엔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답을 7P3이라고 하면 되죠. 계산은 나중에 하시되 모양만 기억하세요. 7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한 줄로 세운다. 어때요? 맞죠? 예. 자, 다음 넘겨보실까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4번하고 5번 문제를 제가 일단 이거는 확인해드리고 넘어갑니다.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푸셔요. 4번 문제. 옛날 여러분 한 10년 넘었나요? 10년 됐나 모르겠네. 그때 수능에 나왔던 문제.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의 섬이 있습니다. 3개의 다리를 건설해가지고요. 4개의 섬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또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란 무슨 짓거리냐? 십자가로 다리를 놓더라고. 어떤 놈들이
섬이 4개가 있지 않냐. 근데 그걸 X자로 딱 다리를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연결시켰으니까 다리를 2개만 해가지고 4개를 연결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지. 여기서는 지금 섬과 섬을 연결할 때 다리는 하나로만 연결하는 거야. 기본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2개, 3개, 4개 섬이 있어. 자, 요 섬과 섬을 연결할 때 요걸 A섬이라 그래. 이거 B라고 C라고 그러고 D라 그래. 연결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A와 B를 연결하고 B, C, 그 다음 D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섬이 다 연결됐지, 그지? 이렇게 연결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자, 문구나. 네가 보기에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겠니? 몇 가지 방법이 있겠니?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수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 문제가 이게 정답이 0.3%인가요? 1000명 중에 3명?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 좀 더 깊이 있게 되새김질을 해줘야 답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4개의 섬을 점으로 이해를 해봐. 그리고 다리를 선분으로 이해를 하면은 점과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드는 거잖아. 한 줄로 쭉 이으면 돼. 예를 들면 A 다음 B 연결하고 B 다음 C, D 이렇게. 그러면 섬의 이름을 한 줄로 모아면 돼? 나열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어? 4 팩토리얼 가지가 있지 않을까? 24가지. 근데 이건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닐까? 실제로 섬을 연결한다라는 거가 수녀라는 뭐가 다르냐면 섬을 연결할 때 D 다음, C 다음, B 다음, A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지. D라는 섬과 C를 연결하겠다. C라는 섬과 B를 연결하겠다. B와 A를 연결하겠다. 근데 이것과 이것은 어때? 같지. 근데 이 4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 누굴 놓겠다? A다, D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응? 수열의 수로 볼 때 4팩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열의 개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야. 왜 답이 아니냐? 수열로 따지면 A, B, C, D하고 D, C, B, A는 당연히 다른 수열이지. 첫 번째 자리에 A가 있다, D가 있다 다르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 지금 첫 번째 자리에 봐봐. 4가지 문자를 쓸 수 있잖아요. A냐, B냐, C냐, D, 그지? 4가지를 했잖아. A, D, 그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근데 다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연결된 섬의 모양은 같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섬과 섬을 연결하는 방법이 수열의 수하고 같은 게 아니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지. 역순으로 배열된 것은 이것은 이것과 같은 연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24개가 아니고 몇 가지? 반 나눠야 돼. 거꾸로 배열된 거는 다른 순열이지만 같은 연결 방법이 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24를 1로 나눠야 돼. 12가지가 나와. 그럼 얘가 답이냐? 아직도 답이 아니지. 왜 아니냐? 4개의 섬을 3개의 성분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일자로 쭈루루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섬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섬을 중심으로 여기서 뻗어나가도록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즉 A라는 섬을 중심으로 여기서 다 연결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뭐 이렇게 그지? 또는 역할을 바꾸자고 중심에 오는 섬을 B로 할 수도 있고 C나 D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모양이 몇 가지가 나오겠니? 중심에다가 뭘 갖다 놓을 수 있어? A 또는 B, C, D. 그럼 4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않아? 그러면 이런 모양은 4가지, 이런 모양은 몇 가지? 12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or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럼 답이 몇 개라고 해야 돼? or잖아, 그지? 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거 많이 헤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거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시작. 답 나왔니? 자, 이게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붓 그리기를 하는데, 많이 해봤죠, 옛날에? 이거 안 해봤어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거 해봤죠, 그죠? 안 해봤니? 이거 왜, 중학교 때나 아니면 그럴 때 보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되나 안 되나 막 따지고 그러잖아, 그지? 중학교 때 많이 하거든? 한붓 그리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도형 문제에서는요, 요 점은 보세요. 요 점은 선이 몇 개가 만났어요? 3개. 여기는 4개죠, 그죠? 여기는 2개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붓 그리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붓 그리기 되려면 어디서 출발해 줘야 돼요, 이게? 예? 4개 있는 데서 출발을 해 줘야 돼. 그죠? 왜 그래?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출발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붓 그리기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들어간 횟수하고 나온 횟수가 어때야 돼? 그러니까 출발을 여기서 하면 안 되지. 그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잖아. 이런 거잖아.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근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래,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면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4가지 또 처음에 몇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한붓 그리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려나가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붓 그리기를 할 때 뭘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를 1번 코스, 2번, 3번, 4번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실래요? 1번 쪽으로 갈래요? 2번 쪽으로 갈래요? 그 순서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뻔하잖아요. 4개니까요. 4팩토리얼 아닙니까? 4팩토리얼. 1번 그린다, 2번 그린다, 3번, 4번 그린다. 근데 문제는 1번을 그릴 때에도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있죠. 그죠? 그죠?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에서는 일단 순서 결정하는 건 요건 맞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순서를 결정했으면은 각각의 어떤 코스마다 도는 방향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방향. 예. 그 방향이 몇 가지시냐? 2가지씩 되는 거예요. 씩. 모든 코스가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릴 때 예를 들면은 순서를 결정하자 이거지. 그게 몇 가지 방법이 4팩 있다. 그럼 4팩토리얼 가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정해보면은 1번 그린다, 2번 그린다, 3번 그린다, 4번 그린다. 요 순서로 그린다라는 게 일단 4팩토리얼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순서, 그 각각에 대해서 1번을 그릴 때도 2가지, 너도 2가지, 너도 2가지, 2가지씩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를 그려 나갈 때 돌리는 방법만 몇 가지냐? 16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지면 A에서 출발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돌잖아. 그 돌리는 방법만 몇 가지가 있냐? 16가지가 되는 거야. 처음에 1번을 이렇게 돌린다, 2가지. 그리고 2번은 1번 결정하고 나면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 그럼 1번과 2번을 2개 돌릴 때는 4가지 방법이 나오겠지, 그지? 총 4개의 코스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돌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총 몇 개? 순서가 하나 딱 결정되면 그걸 그리는 방법이 16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바뀌는 게 몇 가지 있다고?
4팩토리얼까지. 그 결정된 순서, 그 각각에 대해서 방향만 16가지씩이니까 이것은 이 4팩토리얼과 이 16을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곱할 것인가 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그 각각에 대하여 라는 이런 말로 연결이 되면 그때는 곱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16 하니까 이제 384인가요? 맞나요? 38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일단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일단 요 그 경우의 수를 셈하는 문제에서 오늘 첫 번째 순열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4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완벽하게 그냥 순열만 탁 나가지고 NPR 쓰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중간중간에 순열의 개념이 섞여 들어간다는 뜻이죠. 순열만 가지고 NPR이라는 그 식 하나만 가지고 또는 그 기호 하나만 가지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게 뭐냐면 묶음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걸 오늘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페이지 47페이지. 묶음이 있는 순열. 자, 잘 봐. 자, 묶음이 있는 순열은 간단하게 이제 예문을 가지고 한번 하는데 예제 문제 3-1번 그거 가지고 바로 들어갈게. 3-1번 문제를 보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남학생 4명과 자, 여학생 3명이 있다. 그래.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그 한 줄로 세운다 이거야. 지금부터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내가 얘네들을 7명을 한 줄로 세운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니? 그냥 간단히 하자. 그냥 7명을 그냥 뽑아가지고 쫙 깔아버리려고 그래.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쉽게 가자. 7 팩토리얼. 7명 중에 7명을 다 뽑는 거야. 7 팩토리얼 된다고? 그럼 이게 계산해보면은 얼마가 나올까? 좀 숫자가 큰데? 5천 얼마가 나올 텐데. 하여튼 상당히 큰 수가 나와. 아까 5 팩토리얼이 120이었거든? 그지? 거기다가 40이 또 곱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수가 나오는데. 근데 옵션이 붙어. 자, 만약에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 자, 이제부터 얘를 갖다 이렇게 표시할게. 남학생 4명은 자, 동그라미. 이렇게. 여학생 3명은 세모로 표시를 하겠다. 근데 세모와 세모 사이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야. 한 줄로 딱 늘어놓을 때 그러면 이 세모 3개는 몇 명처럼 움직인다고? 이 3명은 한 명처럼 움직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학생 3명이 팔짱을 다 끼고 있는 거야. 그 중간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럼 팔짱을 딱 끼고 안 풀어. 한 명처럼 얘가 1, 2 가면 같이 우 간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웃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웃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는 말은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고로 얘네들은 팔짱 끼고 한 명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가 첫 번째 이 가시나 이름이 말자야. 말자. 요건 숫자. 요건 금자. 이렇게. 자, 말자, 숫자, 금자가 있어. 그 문제는 팔짱 낄 때 애초에 숫자가 가운데 들어가고 말자가 이제 왼편에 갔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네 바꾸란 말이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럼 무슨 얘기냐? 여학생 3명이 한 묶음으로 묶이는데 묶음 내부의 변화도 관찰을 해라. 자, 이거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
묶었으면 그것은 한 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묶을 때 묶음 내부의 순서까지 요까지 생각을 해봐라. 자, 요게 묶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 요런 순서에 의해서 또 요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여학생 3명이 이웃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확 묶어버려. 말자, 숫자, 금자를 묶어버려. 묶는 방법 몇 가지야. 생각해봐. 말자, 숫자, 금자의 순서를 고려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지? 3명이 그럼 묶음 내부에서 한 줄로 쓰는 거야? 몇 가지 방법? 6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6 싫어해. 뭐라 그래? 3 팩토리얼 그래야지. 그래야지 의미가 팍 꽂힐 거 아니냐. 3 팩토리얼. 3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에서 3 팩토리얼. 그러지? 그런 다음에 자, 이것이 몇 명처럼 움직인다고 이제부터? 한 명처럼 이제 딱 움직인다고. 그러면 나는 몇 명? 남자 4명과 묶음 하나니까 총 5개잖아. 그지? 이걸 내 마음대로 막 이제 한 줄로 늘어놓는 거라.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하면 돼? 3 팩토리얼 곱하기 5 팩토리얼. 아, 요 3이 뭐고 요거 5가 뭐다 라는 거지. 요게 이제 이해가 되면 되는 거지. 3이 무엇이요? 묶음 내부. 5는 무엇이요? 여학생들이 한 묶음으로 딱 묶여버리니까 몇 명처럼? 한 명으로 간주하란 말이지? 그러지? 그럼 총 인원수가 다 7명이 아니야. 그지? 7명이 아니야. 몇 명의 총 인원수가? 5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한 줄로 쭉 깔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5팩토리얼. 답이 3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이제.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면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3-1번의 첫 번째 문제. 요걸 풀어보겠다. 특정한 이명이 이웃하여서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자, 보세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 자, 커플. 요 놈의 새끼하고 여기 요 말자가 커플이야. 커플. 둘이서 한 세트야. 어? 그럼 둘이 이제 이웃한단 말이지. 그 특정한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된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말자인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지정된 그 2명에 대해서는 이 둘이 이웃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둘을 뭐 하라고? 둘을 묶는다. 그럼 묶을 때는 묶음 내부에 변화라는 게 있지, 그지? 다시 말하면 자, 동그라미, 세모 요 순서로 묶이든가 아니면 뭐? 세모, 동그라미 요 순서로 묶이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나, 그지? 그럼 그 2가지 방법을 이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써주면 된다 이거야. 묶음 내부의 순서가 2 팩토리얼 2가지다. 그리고 나서 그 묶음을 한 명으로 간주한 다음 뭐 한다? 얘를 한 줄로 쪼르르 세우겠지, 그지? 아, 그럼 몇 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야 돼? 7명이 아니지. 몇 명? 묶음이 하나로 보인다면 몇 명? 6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얼마? 6 팩토리얼. 따라서 2 팩토리얼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이 되는 것이다. 네. 아, 그 특정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지정이 된 거예요. 문제가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2명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묶일 수도 있고 얘가 묶일 수도 있고 얘가 묶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정된 게 아니에요. 알았니? 그러니까 지정된 거는 약속이 된 거야. 이미 너랑 묶기로 하겠다. 고정돼 있는 거야. 자, 2번째 문제. 맨 앞과 맨 뒤에 남학생이 서는 방법. 자, 보자. 요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누가 서라? 남학생이 서라. 그러면은 남학생이 몇 명 있다고? 남학생 몇 명? 4명이지, 4명. 그지? 4명 중에서 2명을 일단 뭐 해줘야 돼? 먼저 선발을 해줘야지. 그지? 선택해가지고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네모칸 2칸에는 뭐 한다? 나열한다. 자, 이 네모칸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 그래서 4, P, 2가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남학생 2명을 세웠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이 중간을 채울 때 남학생, 여학생 구별하지 말고 쭉 깔아버리면 되지. 그지? 얼마야 이것이? 중간을 채워나가는 방법은 5 팩토리얼 그러면 된다 이거지. 따라서 정답 뭐?
4p 2 곱하기 5 팩토리얼. 자,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놓는 게 답이야. 알겠니? 숫자가 크니까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 3-2번 문제. 말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자, 이 중에서 4개를 지금부터 뽑아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잘 봐, 애야. 4자리 정수를 만들겠다는 이 말의 뜻은 뭘까? 뭐 하겠다는 거야? 뽑아가지고 뭐 하겠다? 한 줄로? 나열하겠다는 거지, 그지? 이 말 속에 나열하겠다라는 이런 말이 지금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다. 분명히 그러면 뽑아가지고 나열하니까 무슨 문제야? 뽑아서 나열합니다. 수열에 관한 문제잖아, 그치? 그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 응? 6개 중에서 4개 뽑아가지고 나열하니까 선생님 6P4 하면 되겠네요. 대왕군, 돼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자, 4칸 이렇게 만들어서 채우면 되죠, 그죠? 근데 옵션이 붙어요. 어떤 옵션이 붙어요? 맨 앞자리는 여기는 0이 올 수 없다. 이해됐니? 0 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별도로 가야 돼. 여기는 별도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0은 제외시켜놓은 상태에서 맨 앞자리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뒤에 세 자리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고 맨 앞자리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분할을 하는데 특정한 어떤 옵션이 붙어있는 걸 먼저 결정해주면 경우의 수가 조금 쉽게 이렇게 순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빗금친 요 네모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중에 골라줘야 돼? 6개가 아니고 몇 개? 5개 중에 몇 개 골라? 빗금친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일단 5개 중에 몇 개만? 하나만 골라. 그게 어디로 가야 돼? 맨 앞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맨 앞자리 결정하는 거 몇 가지 방법? 5가지. 그리고 자, 요 뒤부터는 아무거나 써도 괜찮지. 괜찮잖아. 0 와도 괜찮잖아,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자, 5개 중에 하나 뽑아갔잖아, 그지? 그럼 남은 거 몇 개인지? 얘기 4개가 0까지 포함하면 5개 남지. 그 5개 중에 몇 개? 필요한 게 3개잖아. 그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열해주면 되지 않겠냐. 자, 요건 맨 앞자리, 요건 나머지 3자리. 지금처럼 문제 속에 자, 정수라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이 옵션이 붙은 거야. 요거 잊지 마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 조건이 붙어 있는 거니까 요 조건이 걸쳐 있는 요 위치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먼저 따로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째 문제. 1번은 이렇다 이거지. 1번. 저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2번.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5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자, 5의 배수 몇 개? 5의 배수 몇 개? 자, 5의 배수는 맨 끝이 뭘 끝나야 돼? 0이나 아니면 얼마? 그렇죠. 5의 배수는요, 이 마지막 자리가 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5로 끝나는데요. 이것도 두 개를 나눠버려요. 여기가 0일 때와 그 다음 이 빈칸 채우기 할 때 이쪽이 5인 경우로 나눠줘요. 달라요. 왜 달라요? 0을 맨 마지막 자리에 써버리면 0이 없죠. 그럼 이 앞에 세 자리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겠지, 그지? 걸리는 게 없잖니. 그럼 이 세 자리 결정하는 게 몇 가지가 되나 그러면? 5? 그렇지. 5P3 그러면 되고, 에? 자, 이게 5가 결정됐지, 그지? 그럼 5는 이미 없어진 거야, 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가 몇 개야? 0, 1, 2, 3, 4라고 하는 요 5개 중에 3개를 갖다 3개를 갖다 심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이 앞자리가 문제가 되지, 아까처럼. 여기 왜 0이 올 수? 여기 왜 안 했어? 이미 0을 갖다 썼기 때문에 0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 달라, 이게. 그러면 요 자리에는 몇 개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여기 결정한 게 4가지. 그리고 여기 몇 가지? 4P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문제 정답은 이거랑 이거랑 뭐 한다? 그렇지, 이거 거나지, 거나. 맨 끝자리가 0, 2거나 5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잖아, 그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문제는 둘을 뭐 한다? 더한다. 합의 법칙이란 말이지. 그럼 5P 3 플러스 4 곱하기 4P 2 이렇게 써주면 요게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묶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꼭 풀어 보셔야 돼요. 자, 시험 준비는 제가 또 따로 조금 더 해드릴 텐데, 이거는 어찌 됐거나 하여튼 여러분이 그 진도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복순열부터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개념 정리를 쭉 먼저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